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안공항 기체충돌 참사와 관련해 광주 출신 전향우파 논객인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는 이번 무안공항 사고의 원인을 예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사고들이 왜 광주 등 호남 지역에서만 유난히 자주 발생하는지 의문이라면서 호남 지역 공무원들의 심각한 무능과 부패가 이런 대형 사고들과 무관하겠나라고 문제의식을 제기했습니다. 또 경기도 부천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차명진 전 의원은 우리나라 정치를 망쳐놓은 핵심 원인은 수도권에 살고 있는 특정 지역 출신이 정치적으로 과잉대표되고 있는 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동식 전 국힘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번 무안공항 사고의 원인을 예단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사고들이 왜 광주 등 호남 지역에서만 유난히 자주 발생하는지 의문이기는 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2021년 6월 광주광역시 학동 재건축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지나가던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1명이 죽은 사고,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로 6명이 죽은 사고,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비행기 추락으로 179명이 사망한 사고, 내가 광주에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 왜 이런 사고는 광주에서만 일어납니까?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지역구 몇 곳에 개첩하기도 했다면서 이게 우연일까? 이런 사고의 공통점이라면 모두 호남의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다는 점 아닐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또 이번 무안공항 사고도 버드 스트라이크라고도 하고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았다고도 하는데 항공 전문가들은 그런 사고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들 한다. 무안공항 건설 자체도 정치성 프로젝트였고 이번 국제선 취향도 정치적 요구의 결과였다. 멀쩡한 광주공항 옮겨가라는 것도 정치적 요구이다. 광주 호남에는 경쟁력 있는 제조업체가 드물다. 건설업체, 그것도 아파트 건설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 그런데 그 아파트 건설, 로비로 먹고 살고 로비가 최고 경쟁력이라는 얘기가 많다. 시장 질서가 자리 잡지 않은 곳에는 원래 비리가 많다. 시장이 가장 투명한데 이 질서를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는 호남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그러더라. 호남 지역 공무원들이 가장 무능하고 가장 부패했다고. 그런 무능과 부패가 이런 대형 사고들과 무관하겠냐? 새만금 잼버리 난장판 원인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동식 전 당협위원장은 또 이번 무안공항 참사의 원인도 밝혀지기 힘들 것이다. 사고 원인이 거의 100% 전남 등 관련 지자체 부정비리에 연결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로 그 난리가 나고 정부가 원인을 파헤친다고 했을 때 전북도와 거기 정치인들이 어떻게 했나? 총궐기 운운하며 선동했다. 한마디로 5.18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협박이었다. 이후 원인 규명은 흐지부지 되었다. 대한민국 부정비리의 핵심에 거기가 있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한편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국민의힘 내 이른바 배신자들에게 당을 떠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우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정치적 패배자의식이다. 좌파의 정당성을 우선 인정하면서 거기에서 남은 영역을 챙기는 것으로 우파의 행보를 결정하는 스탠스. 좌파가 던져주는 떡고물 주워 먹는 것을 우파 본연의 정치로 여기는 편향이 강하다. 나는 헌재재판관 임명한 표결에 동참한 이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한다. 좌파의 승리로 형성된
1987 체제의 거대한 편향 속에서 개인이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도 서울시장 월급을 박원순 같은 쓰레기에게 헌납했고, 호철 신화의 영웅 박태준도 박정희에게 하사받은 집을 박원순에게 바쳤다. 하물며 이 사람들이야 오죽하랴. 연약한 개인에게 지나친 역사적 부담을 떠넘기는 것도 잔인한 일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주동식 씨가 말하는 이 사람들이란 것은 국민의힘 내의 소위 투항파들, 배신자들을 말합니다. 다만 당 조직의 일원으로서 당론을 거슬러 적에게 투항하는 행위는 묵과하면 안 된다. 서로 이들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성공하여 줄줄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 된다 해도 국힘은 이자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 당의 정체성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2017년 박근혜 탄핵은 우파들이 주도했다. 그 탄핵이 거둔 유일한 성과는 그 탄핵이 미친 짓이었다는 역사적 자각이 남았다는 것뿐이었다. 그 자각과 교훈이 그나마 국민의힘 기회주의자들이 2017년처럼 뚝이 무너지듯이 저는 탄핵 앞으로 질주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다. 그래서 그 역사적 경험은 너무나 소중하다. 정치적으로 훈련되지도 조직화되지도 않았고 좌파들처럼 권력 쟁취만을 목적으로 설계된 체계적인 이념체계도 갖추고 있지 않은 우파들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각성하게 만드는 유일한 교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교재에 담긴 교훈은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 교훈은 이렇게 말한다. 배신자들과 당을 함께하면 안 된다. 배신자들을 추방하라. 배신자들에게 동조하는 자들도 추방하라. 단 한 사람의 당원만이 남을지라도. 나는 이게 2017년 촛불과 탄핵을 거쳐온 우파 애국 시민들의 교과서가 목이 찢어지라고 외치는 내용이라고 믿는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00%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교훈은 이렇게 말한다. 배신자들과 당을 함께하면 안 된다. 배신자들을 추방하라. 배신자들에게 동조하는 자들도 추방하라. 단 한 사람의 당원만이 남을지라도. 나는 이게 2017년 촛불과 탄핵을 거쳐온 우파 애국 시민들의 교과서가 목이 찢어지라고 외치는 내용이라고 믿는다. 주동식 씨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탄핵에 찬성하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비난하지 않는다. 그들도 살아야 하고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싶어한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천부의 권리이다. 그 권리를 찾아 행사하겠다는 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또한 그들의 그런 노선이 정략적으로는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나는 그들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우파 애국진영의 이름을 내걸고 활동하는 걸 반대할 따름이다. 하긴 그들이 국민의힘이나 우파나 애국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지도 않다. 그러니 이 당을 떠나는데 추호의 미련도 없을 것이라고 본다. 뭘 망설이나. 당신들이 부끄러워하는 이 당을 하루라도 빨리 떠나달라고 권한다. 그들은 말한다. 그나마 한 줌의 국힘 의원들이라도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에 동조했으니 국민 앞에 얼굴을 내밀 명분이 있었다고. 뒤집어 말하면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에 동조하지 않은 정치인들은 국민 앞에 얼굴도 내미지 말고 꺼지라는 건데 결국 당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선언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당신들 국민의힘을 떠나라. 이리저리 비슷한 무리를 긁어 모으면 규모가 적어도 10여 명은 되어 보이던데 그 숫자로 조국당과 합쳐 별도 원내교섭단체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노골적으로 반역민주당으로 기어 들어가든지. 정당은 정치적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쳐 권력을 쟁취하고 그렇게 쟁취한 권력을 기여도와 역량에 따라 분배하고 그 결과로 국가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이다. 이상 몇 가지 정당의 요건에 비춰봤을 때 비상계엄 해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는 자들은 무슨 기준으로 봐도 국민의힘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러니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일했는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그런 건 원래 동지들에게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는 것이다. 나는 동지란 단어가 이들에게 사용하기에는 너무 사치스러운 단어라고 믿는다.
이런 나는 고루한 원칙에 사로잡힌 틀딱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비록 여러 가지 사안에서 의견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 추운 날씨에 광화문에 나와서 이 나라를 위해 울부짖으며 안간힘을 쓰는 무명의 시민들에게 차라리 동지라는 단어를 헌정하고 싶은 틀딱이다. 주동식 씨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역설합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탄핵되는 등 이 나라에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경랑이 닥치고 있다. 이 반역의 물결과 싸워나가는 진지는 오직 하나, 국민의힘만이 남아있다. 제대로 싸우려면, 아니 최소한 싸움이라도 유지하려면 성문을 열고 적군을 100기로 맞아들인 무리들부터 일단 내쳐야 한다. 항상 내부 정비가 우선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몇 명 더 늘고 몇 명 더 줄고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소위 배신자들이 어떤 형태를 보여왔는지 우리는 지난 8년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자들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또다시 분탕질을 치고 더 당을 어렵게 하고 국가를 어렵게 합니다. 차라리 깨끗이 갈라서고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고 비록 소수라도 제대로 싸울 줄 아는 그런 사람 중심으로 당이 뭉쳐지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전략 전술적으로도 유리합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한때 완전히 소수파로 전락했던 트럼프가 분명한 자기의 가치를 계속 지키고 노력하고 애국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가면서 결국 이번 대선에서 어떤 대승을 거뒀는지 어떤 압승을 거뒀는지를 똑똑히 봤습니다. 미국에서 가능했던 일이 한국에서라고 불가능할 리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치, 우리 우파 정치권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는 이제 분명한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로 가면 됩니다. 배신자들과 계속 한 정당 밑에서 찌지고 뽑고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경기도 부천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차명진 전 의원이 우리나라 정치를 스포일시키는 핵심 원인,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정치를 망가뜨리는 핵심 원인을 폭로하겠다면서 밝힌 내용입니다. 차명진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나라 정치를 스포일시키는 핵심 원인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분명한 팩트이지만 잘 알려있지 않습니다. 아니 잘 아는데 쉬쉬합니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특정 지역 출신이 정치적으로 과잉대표되고 있는 게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직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다지 존경받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열등한 자신들의 지위를 상쇄하기 위해 똘똘 뭉쳤습니다. 그 조직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각종 단체에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스며들어가 대표권을 장악합니다. 선거 때는 빠짐없이 자신들을 대표하는 당에 몰표를 줍니다. 같은 지역 출신 중에 보수니 우파니 하는 배신자라도 나오면 철저히 배척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그쪽 출신 후보가 많은 민주당의 승률이 높습니다. 지지난번에 서울의 기초단체장 중에 단 한 명 빼고 모두가 그쪽 출신이었다죠. 지금 수도권 국회의원도 그쪽 출신이 압도적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나타나는 후유증. 하나, 수도권에서 선거운동 해봐야 말짱 도루묵입니다. 배운 사람이 많은 수도권 유권자의 여론, 즉 전국적 여론과 그래도 정치적으로 중립적 대표라는 수도권 정치인의 입장이 자주 어긋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제시대 국적 논란입니다. 중학생이 봐도 일제시대는 일본 국적인데 수도권에서 뽑힌 그쪽 출신 국회의원들은 아니라고 우깁니다. 워낙 어처구니 없으니 조중동도 학자들도 이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음 선거에서 이런 괴담 생산자들이 심판받아야겠죠. 아닙니다. 또 당선됩니다. 고향 앞으로 투표 때문이지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뜨거웠던 이슈가 우리나라 선거에선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치활동, 선거운동 열심히 해봐야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지금 차명진 전 의원이 여기서 말하는 수도권의 특정 지역 출신 다 알고 있다시피 수도권의 호남지역 출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호남 향후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한국의 정치를 망치고 있다. 지금 이게 차명진 의원의 진단입니다. 차 의원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둘째,
보수지역 정치인 중에 배신자가 많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보수 쪽 후보자들은 자신이 소위 중도로 가면 지역구에 호남 사람들이 표를 줄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이준석이 그랬고 김종혁이 그렇습니다. 아니 요즘엔 보수 정당에서도 아예 그쪽 출신을 우대한다죠. 그런다고 그쪽 추장민들이 국민의힘을 찍어줄까요? 그쪽 유권자들이 자기 머리 위에서 논다는 걸 모르는 거죠. 셋째, 국가 예산에서 그쪽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이 과다 편성됩니다. 캐스팅 보트를 쥔 수도권 정치인들이 고향에 보원을 하기 위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퍼주려 하니까요. 이게 심각한 게 국가 발전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합니다. 어느덧 골마서 터질 지경이 됐습니다. 5.18 유공자 문제, 잼버리 사태, 무한공항 사고가 그래서 발생한 겁니다. 넷째, 국가 정치가 완전 둘로 쪼개졌고 봉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쪽 출신들은 한 세대를 거치면서 정치의 맛에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어렵게 하루하루 생존 경쟁에서 허우적대느니 우들끼리 똘똘 뭉치면 나라 돈이 공짜로 들어오고 지역사회에서도 목에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으로 됩니다. 모르긴 해도 부정선거 문제도 연관이 없진 않을 겁니다. 이걸 겪은 타지역 출신들이 심하게 반발합니다. 합치면 숫자도 많겠다, 뭉쳐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쪽 사람들만큼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지역 출신들은 하다하다 안 되니까 시계 바늘 방향 비유까지 들어가며 정신승리라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서서히 골이 깊어지고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특정 지역 출신이 과잉 대표되고 있는 문제, 이게 해결 안 되면 자유민주주의, 공존의 정치는 요원합니다. 정치 보면서 싸우지 마라 하는 분들 현실 정치 모르거나 고향이 그쪽입니다. 수도권 민심 운운하는 놈들 죄다 지적 사기꾼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암입니다. 이념 대립, 세대 갈등, 외교 안보 문제 다 부차적인 겁니다. 여러분, 차명진 전 의원이 아주 작심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쉬쉬하고 넘어가지만 더 이상 그냥 방치해 둘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